혹시 학교 담임 선생님이나 학원 선생님께 이런 전화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머니, 땡땡이가 수업 시간에 자리에 앉아있지 못해요. 집중을 너무 못하는데 혹시 병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떠실까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죠. 요즘 TV에 나오는 금쪽이들처럼 우리 애도 혹시 ADHD가 아닐까 하며 불안한 마음에 바로 소아정신과 예약부터 잡으시는데요. 절대 바로 병원 가지 마세요. 진짜 치료가 필요한 ADHD도 있지만 이것 때문에 생긴 가짜 ADHD가 있기 때문인데요. 의학 용어로는 유사 ADHD라고도 합니다. 제가 교육 현장에서 만난 산만한 아이들의 절반 이상은 뇌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유사 ADHD였는데요. 만약 이걸 모르고 약부터 먹인다? 멀쩡한 아이를 환자로 만드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3가지 체크리스트부터 집에서 확인해보세요. 이것만 확인하셔도 병원 갈 필요 없이 아이의 집중력을 되살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가짜 ADHD가 뭘까요? 증상은 진짜와 똑같습니다. 산만하고 충동적이고 한자리에 못 앉아있죠. 하지만 원인이 다릅니다. 진짜 ADHD는 뇌의 전두엽 기능이 선천적으로 약하게 태어난 경우예요. 반면에 가짜 ADHD는 후천적 환경 때문인데 전두엽이 일시적으로 마비된 상태입니다. 원인은 크게 2가지입니다. 바로 수면 부족과 과도한 디지털 자극입니다. 한번 생각해볼까요? 어른들도 전날 잠 한숨도 못 자고 다음날 출근하면 어떨까요? 멍하고 예민해지고 일에 집중 전혀 안 되잖아요. 아이들도 똑같습니다. 학원 숙제하느라 몰래 유튜브 보느라 잠을 못 자면 뇌는 각성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억지로 몸을 움직이고 산만해집니다. 이걸 부모님은 아이가 산만하다고 오해하시는 거죠. 또 하나, 스마트폰 쇼폼이에요. 1분 미만의 빠르고 강렬한 자극에 길들여진 뇌는 교과서나 선생님 말씀처럼 느리고 지루한 자극을 견디지 못합니다. 못 참는 게 아니라 뇌가 그런 자극을 처리하는 회로가 끊어진 겁니다. 이건 병이 아니라 나쁜 습관의 결과일 뿐이에요. 그럼 우리 애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구별할까요? 딱 3가지만 체크해보세요. 첫째, 선택적 집중이 되는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진짜 ADHD 아이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레고나 게임을 할 때도 5분, 10분 이상 진득하게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주의력 조절 스위치 자체가 고장났으니까요. 그런데 공부할 때 몸을 피비 꼬는데 유튜브 볼 때나 게임을 할 때는 2시간이고 3시간이고 미동도 없이 빠져든다? 이건 ADHD가 아니라 재미없는 걸 못 참는 자극 중독일 확률이 90%입니다. 둘째, 수면의 질을 체크하셨나요? 아이가 잘 때 입을 벌리고 자거나 코를 심하게 골지는 않을까요? 또는 총 수면 시간이 8시간 미만일까요? 수면 무호흡이나 만성 피로가 있으면 산만해져요. 이런 아이들은 잠만 푹 재워도 일주일 만에 회전될 수 있으니 한번 적용해보시고 관찰해보세요. 셋째, 스마트폰을 줬을 때 증상이 시작됐나요? 유치원 때까지는 멀쩡했는데 초등학교 들어가서 스마트폰 사주고 나서부터 산만해진 건 아닌가요? 그렇다면 100% 환경 요인이에요. 뇌가 망가진 게 아니라 디지털 기기에 의한 후천적 요인 때문입니다. 이 3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약물이 아니라 생활 패턴과 습관을 바꿔줘야 하는 때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짜 ADHD를 치료하는 유일한 방법은 뇌를 심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전문 용어로 도파민 디톡스라고도 하죠. 강렬한 자극을 끊어서 지친 전두엽이 회복할 시간을 주는 겁니다. 첫 번째, 취침 1시간 전 스마트폰 압수, 블루라이트 안 돼요. 잠자기 직전까지 폰을 보면 뇌는 밤새 흥분 상태예요. 잠들기 1시간 전에는 무조건 기기를 눈앞에서 치우고 뇌가 잘 준비를 하게 해주세요. 두 번째, 멍 때리기 시간 확보. 학원만 뺑뺑이 돌리지 마시고 하루 30분이라도 아이가 아무것도 안 하고 멍하니 있는 시간을 허락해주세요. 뇌과학적으로 이 시간은 낭비가 아니라 뇌가 정보를 정리하고 감정을 가라앉히는 쿨다운 시간입니다. 세 번째, 한 번에 하나씩 밥 먹으면서 TV 보고 음악 들으면서 숙제하고 이 멀티태스킹이 뇌를 산만하게 만드는 주범이에요. 밥 먹을 땐 밥만, 숙제할 땐 숙제만, 한 가지 행동에만 집중하는 훈련을 시키세요. 이것만 해도 집중력이 비약적으로 좋아집니다. 우리 아이가 산만한 건 어쩌면 아이가 보내는 SOS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그 소리를 듣지 못하고 덜컥 병원에 데려가서 약부터 먹인다면 아이는 얼마나 억울할까요? 물론 생활 습관을 바꿔도 3개월 이상 증상이 똑같다면 그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겠죠. 하지만 그 전에 오늘 말씀드린 3가지부터 먼저 점검해보세요.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